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물론 교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R상과 N상에 대한 전원부를 집어넣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탐 설비를 처음 구성하고 난 다음에 자탐 설비가 정동작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수동 접점에 의해 가지고 회로를 구동시켜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수동 모드 상태에서 자탐 설비를 점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설비가 문제가 없다,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더 이상의 이제 이 버튼 스위치에 의해서 조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다시 요 자동 상태로 돌려서 회로를 운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우리가 화재 감지기에 의해서 자탐 설비를 운영하지만 우리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버튼 스위치에 의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자동과 수동 스위치를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셀렉터 스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접점부를 아까와 같이 여기를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쓰게 되면은 자, 여기가 바로 공통단자 커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 신호선을 1번과 3번을 짬바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2번으로 또는 4번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매뉴얼 모드로, 여기가 자동 모드로.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가 자동 모드, 얘가 매뉴얼 모드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접점부로 따지게 되면 자, 2단 스위치로 한번 가져가도록 할게요. 셀렉터 스위치가 이렇게 1, 2, 3, 4 가동철편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C라고 하는 거는 커몽입니다. 커몽. 우리가 컴단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공통부가 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전원선 R상에 들어와 1, 3번을 연결을 시켜주고 이 셀렉터 스위치의 조작에 의해서 2번과 4번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자동으로 여기다가 수동으로 이렇게 회로를 구성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셀렉터 스위치는요 3단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단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해서 셀렉터 스위치 키가 자, 셀렉터 스위치가 3단이었다. 그럼 가운데로 내렸을 때가 바로 오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프 상태.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가 오토매틱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A 상태가 되고, 자동 상태가 되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가 수동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A로 돌렸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 모드로 돌렸을 때 스위치가 만약에 위로 올라가더라. 그럼 여기를 우리가 자동회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화재 감지기 쪽에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 반시계로 돌렸더니 이게 매뉴얼 쪽, 반시계로 돌렸더니 이 가동철편이 3, 4번에 가더라. 그럼 여기다 푸시 버튼 스위치를 연결해 회로를 구성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떠한 제어 시스템 첫 단에 따라서 자동과 수동을 선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셀렉터 스위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셀렉터 스위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체인지 오버 스위치라고 해서 COS라고도 많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 전원 설비 쪽에서 나오고 있는 컷 아우트 스위치하고 다른 거죠. 컷 아우트 스위치 약자가 아니라 여기서 제어 회로의 COS라는 거는 체인지 오버 스위치의 약어로 이하 셀렉터 스위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해서 이거는 수동 동작 유지형 타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리미트 스위치가 나와 있는데요. 리미트 스위치 보시면 전선을 접속할 수 있는 단자가 3단자가 되는 거예요. 3단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주게 되면 자, 여기에는 스위치와 롤러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는요,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푸시버튼 스위치나 셀렉터 스위치와 같은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단자가 빠져나와 있고요.
여기도 역시 복귀형 스프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컴멍돼 가지고요. 이렇게 컴멍되면 제가 컴단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해 공통단자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단자를 하나 빼시게 되면 평상시 열려있는 노말 오픈 단자, 다시 말해 A 접점이 되고, 요렇게 빠지게 되면 평상시에 붙어있는 노말 크로즈, B 접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리미트 스위치라는 거는 컨베이어 벨트라든가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벨트와 벨트 사이에다가 이 롤러와 롤러 사이에다가 이렇게 벨트를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화물이 쭉 하고 이동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게 되면 여기에 이제 축이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전동기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전동기가. 그래서 전동기 축과 그 다음에 이 롤러 축에 기아를 달아주고 여기에 벨트를 이렇게 매달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전동기를 정회전하게 되면 컨베이어 벨트가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동기가 역회전을 하게 되면 벨트가 거꾸로 돌아가는 관계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화물이 쭉 하고 이동하다가 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화물을 자동 정지시키고 싶다 하면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센서를 갖다 껴가지고 센서에 의해서 정지를 시킬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여기에 투광부와 수광부에 광전 스위치를 갖다 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광부와 수광부에서 이렇게 빛이 조사하고 있다가 화물이 딱 이동하게 된 빛을 차단시키겠죠. 그거를 바로 입력 접점을 통해서 우리가 신호를 넘겨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이런 광전 스위치도 있겠고, 또는 여기 옆에다가 리미트 스위치를 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런 컨베이어 벨트에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엘리베이터 시스템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카 쪽 옆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돌출부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의 최상단과 최하단 쪽에 리미트 스위치가 안전장치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중간중간 센서에 의해서 엘리베이터 카의 위치를 판단해요. 다시 말해 센서에 의해서 1층에서 멈춰라, 2층에서 멈춰라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센서가 고장이 나게 되면 입력 신호를 못 받겠죠. 그럼 엘리베이터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센서가 망가지면 최상단까지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최상단과 최하단에는 안전용 리미트 스위치를 걸어놔요. 그러니까 센서를 가지고는 좀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접점에 해당하는 접점을 갖다 낀다라는 겁니다. 해서 여기 리미트 스위치를 갖다 껴서 엘리베이터가 센서 고장에 의해서 최상단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 돌출부에 의해서 리미트 스위치를 누르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로를 이렇게 커멍 단자에서 노말 크로즈로 평상시 연결된 전동기를 돌리고 있다가 리미트 스위치를 딱 눌러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접점이 열려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회로가 끊어지게 되는, 다시 말해 엘리베이터를 정지를 시켜버리게 되는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어떤 내가 말하는 이 한계점에서 멈춰지는 스위치를 리미트 스위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미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사람에 의해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계적인 접점에 의해서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계적인 접점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접점 심벌은, 자, 이렇게만 그리면 릴레이에 해당하는 순시 접점인데, 이거를 이렇게 직사각형에 대한 모양을 그리게 되면 리미트 스위치에 해당하는 기계적인 접점이다. 자, 물론 센서류 같은 경우에도 기계적인 접점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센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심벌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미트 스위치 종류에는 이런 타입과 이런 타입, 여기는 딸깍딸깍 하는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더라. 자, 단자는 이렇게 세 개입니다. 커몽, 노멀 오픈, 노멀 크로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광전 스위치는, 자, 리미트 스위치가 아니라 포토 일렉트릭 스위치예요. 포토 일렉트릭 스위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포토 일렉트릭 스위치 해서 PHS 이런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투광부와 수광부로 나타나서 이렇게 빛을 조사하다가 화물에 의해 빛이 차단이 되게 되면 입력 신호가 넘어가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플로터 스위치라고 이제 있는데 플로터라는 건 부자로서 물에 떠다니는 공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는 이게 오뚜기 타입이어가지고 밑으로 딱 가라앉아 있다가 어떤 그 물탱크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다 보면 이 부자가 위로 싹 올라 뜨겠죠. 그러면서 이게 접점이 탁 눌리면서 신호가 넘어가시는 거를 우리가 플로트 스위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 부분을 우리가 플로트 또는 부자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기구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출력 기구물에는 우선 첫 번째로 리셉터클이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노출 형태에 대한 백열전구를 낄 때 많이 사용했었죠. 그래서 여기 단자 부분에 보시면 베이스에 들어가는 단자 부분과 안에 심지 쪽으로 연결된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라인에서는 R선과 뉴트럴 라인이 있겠죠. 해서 여기는 우리가 전기가 살아있는 하트선이다 라고 불러주고 있고 이 뉴트럴은 마치 접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뉴트럴을 베이스에 물려주고 R선을 요 심지에다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왜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는 전기를 요 베이스에다 연결하게 되면 백열담화라든가 램프를 빼다가 이 베이스에 손이 접촉될 수가 있겠죠? 그럼 감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면에는 접지에 해당한 뉴트럴을 물려주고 안에는 상선을 갖다 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램프에 대한 소켓류, 다시 말해 리셉터클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리셉터클 R이다 라는 심벌을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럿 램프 또는 파이로트 램프 또는 파이론 램프.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정식으로 사용하는 표준말은 파이럿 램프가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파이로트 또는 파이론 램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럿 램프라는 것은 전기 회로에서 부하의 운전 상황을 나타내는 표시등이다. 해서 뭐 5가지에 대한 램프가 있는데 지금 한 가지 빠진 게 오렌지 램프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 램프 같은 경우에는 운전 표시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다를 기준으로 전동기가 돈다. 그럼 전동기의 운전 상태는 레드 램프로 표시하게 되겠고, 그러니까 전동기가 도니까 위험 상태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린 램프는 안전이니까 부하의 정지 상태. 그 다음 화이트 램프는 전원의 표시등.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치를 딱 올렸을 때 표시등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이 표시등의 역할은 뭐냐? 자, 우리가 어떤 조작반에서 전동기를 제어를 하는데 스위치를 눌러도 전동기가 안 돌아요. 그럼 이게 전동기 불량인 건지 제어반의 불량인 건지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건지 판별할 수가 없겠죠. 현장에 뛰어가 점검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계기판에 화이트 램프가 불이 들어와 있다. 그럼 뭐예요? 아, 전원까지는 잘 들어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제어 기구물이나 아니면 전동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장 시 전원의 이상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서 화이트 램프, 전원 표시 등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옐로우 램프 같은 경우에 고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주, 노초, 파란보 중에서 가장 잘 보이는 색깔이 뭐예요? 자, 조건부를 내세우겠습니다. 뭐 밝은 곳에서 잘 보이는 색깔과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는 색깔이 따로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전기 설비 같은 경우는 지하실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어두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두운 상태에서 제일 잘 보이는 게 뭐예요? 옐로우 램프죠. 시인성이 가장 높은 거. 물론 섞여 있는 색깔에서는 황록 색깔이 시인성이 제일 높지만은 단일 색깔에 대해서는 노랑 색깔이 가장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고장을 나타내는 표시등은 옐로우 램프를 사용하고 있고, 경보 표시등 같은 경우는 오렌지 램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오렌지 램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렌지 램프를 나타내는 빛의 파장은 저게 디파라고 하거든요. 이 디파라는 거는 투과성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비상 깜빡이도 무슨 색깔이에요? 자동차 비상 깜빡이도 오렌지 램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개 지역이라든가 우리가
차량 간격이 유지가 안 됐을 때, 차가 잘 안 보였을 때 비상 깜빡이를 켜서 나의 위치를 다른 차량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떤 상태가 됐든 간에 가장 멀리서까지 잘 보일 수가 있는 게 오렌지 램프가 되므로 고장과 경보를 같은 개념으로 가져가요. 해서 우리가 고장과 경보에는 옐로우 램프 또는 오렌지 램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저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노출형, 나사를 여기 탁탁 박는 거죠. 이런 타입이 있고, 이거 같은 게 매입형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컨트롤 박스.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구멍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나사 풀러가지고 뒤에다가 딱 꽂아서 조립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부저가 뒤 안쪽으로 들어가져서 부저가 살짝 나와서 이렇게 캡을 딱 씌우는 거 아니에요. 요걸 빼가지고 돌려 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매입형 타입이 있다. 해서 뭐 부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안전관리자에게 부하의 고장 상태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표시 램프만 들어와서는 안전관리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보장치도 울려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도 전동기는 우리가 인덕션 모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해서 여기 부분이 바로 전선이 빠져나가는 단자예요. 이렇게 3단자로 빠져 있습니다. 해서 일반적으로 자, 전동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델타 결선을 많이 이렇게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델타 결선에서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해가지고 세 가닥이 밑으로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Y 결선이었었다라고 하게 되면 자, Y 결선 같은 경우에는 자,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이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또는요. 우리가 여기가 전선이 6가닥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6가닥은 뭐냐? 자, 여기 코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나와 있으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6가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분을 짬바시켜 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부분을 짬바시키게 되면 Y 결선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델타 결선처럼 얘를 요쪽에다가 얘를 요쪽에다가 얘를 요쪽에다가 이게 뭐 나중에 자세하게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닥을 묶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델타 결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세 가닥이 빠질 수 있고 이렇게 세 가닥이 빠질 수 있고 이렇게 네 가닥이 빠질 수 있고 또는 코일 각각의 코일 두 가닥씩 모두 빠져서 6가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도 전동기니까 그냥 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인덕션 모다라고 해가지고 IM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선은 이렇게 단자가 기본적으로 3개가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원으로 투입할 때 들어가는 단자를 RST라고 하게 되면 또는 ABC라고 하게 되면 부하에 연결되는 단자는 UVW 단자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추가적으로 X, Y, Z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도 전동기는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 경량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동 전류가 매우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동 전류를 억제할 수 있는 기동법을 우리가 학습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전자 릴레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자, 전자 릴레이에는 우리가 이제 전기 기사에서는요. 릴레이, 타이머, 마그네틱 컨택트, 전자 접촉기까지 해서 3가지를 학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릴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자, 릴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릴레이 안에 보시면 이게 코일부가 있고 이게 스위치부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거의 커버를 탁 하고 벗기게 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코일부, 다시 말해 자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자석이 되기 위해 전선 2가닥 빠진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잘 표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배선이 이렇게 쭉 빠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단자가 하나, 둘
해서 스위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게 이렇게 스프링으로 이렇게 쭉 당기고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 부분을 우리가 커먼 붙어 있는 거를 노멀 크로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돼요? 이 단자를 노멀 오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일부에 전기를 넣어줘요. 그럼 얘가 여자 상태가 되겠죠? 그럼 자석이 되면 스위치가 이쪽으로 휙 하고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기를 끊어서 소자가 되면 여기에 있는 복귀형 스프링에 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넘어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자세하게 그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커먼 부분, 커먼 공통 부분이고 노멀 크로즈 부분, 노멀 오픈 부분이에요. 해서 B 접점과 A 접점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C접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평상시엔 이쪽에 붙어 있다가 위에 붙어 노멀 크로즈 B 접점에 붙어 있다가 코일이 자석이 되게 되면 여자가 되면 스위치를 안쪽으로 당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스위치가 밑으로 붙어서 밑에가 회로가 연결되더라. 다시 말해 이쪽으로 지금 전기를 넣어주는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코일에 전기를 끊게 되면 소자가 되겠죠. 소자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복귀형 스프링에 의해서 스위치가 다시 원래대로 빠져나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이런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코일 전원부에다가 3로 스위치를 연결시킨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커먼 부분과 노멀 크로즈, 노멀 오픈에 해당한 3로 스위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릴레이라는 제품은요, 3로 스위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2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2개로. 자, 채터링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은 우리가 릴레이를 알아보기 전에 채터링, 이 용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터링이라는 거는 코일의 전압을 인가한 후 가동 철편 또는 가동 철심이 동작하기 시간에 지연이 발생하는데 이때 계전기 회로를 개폐할 때 접점과 접촉 시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얘가 자석이 돼요. 다시 말해 여자가 돼요. 그럼 스위치가 바로 붙어요? 그건 아니죠. 여자가 돼서 스위치가 이동할 때까지 소정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 시간이 몇 초 걸리냐? 10에서 20ms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10에서 20ms 스위치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뒤에 제어 회로를 구성했다라고 하게 되면 뒤에 회로가 시간에 대한 오차 때문에 정동작을 하지 못할 수, 다시 말해 오동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로적으로 봤었을 때는 신호를 주자마자 바로 붙어서 다음 시그널이 넘어가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얘가 붙을 때까지의 소정이 딜레이에 걸리는 거죠. 그 딜레이에 의해서 우리가 장비가 오동작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채터링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가지고요. 이제 아까 릴레이가 있습니다. 릴레이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아까 전에 전자석 코일부가 여기 뒤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3로 스위치라고 표현했었죠. 커먼, 노멀 크로즈, 노멀 오픈. 이 부분이 여기 하나와 여기 하나 이렇게 2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우리가 이 커먼 단자, 노멀 크로즈, 노멀 오픈 단자에 직접 전선을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깥에 핀 타입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릴레이를 배선을 작업하려고 하면 이 릴레이를 이 소켓에다가 쏙 이렇게 꽂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단자 번호가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핀이 여기에 쏙 내장할 수 있게끔 들어가져 있죠. 해서 여기 홈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홈이. 그러니까 거꾸로 안 껴지게끔 결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대각선 밑에서부터 1, 2, 3, 4, 5, 6, 7, 8번이 되고요. 여기 사이가 이렇게 철편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철편으로.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탁 꽂아 넣으면은 여기 안에 있는 내부 회로와 여기 단자가 연결되는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1번부터 8번까지가 어디에 기구물이 접속되어 있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내부 결선도가 되는데 이 릴레이를 사시게 되면 내부 결선도가 여기 앞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부 결선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